안녕하세요. 오렌지TV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5G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해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등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5G라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전 세계 네트워크 시장 내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약진하면서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로 굳어진 통신 장비 시장 구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로 화웨이를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주요 동맹국에서 화웨이 5G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한편 화웨이와 시장 경쟁 상대 기업인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를 중심으로 반 화웨이 전선 구축과 함께 협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퇴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수주를 늘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19일 삼성전자는 캐나다 메이저 이동통신 사업자인 텔러스의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2월에만 해도 기존에 사용하던 화웨이 장비를 5G망에서도 계속 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텔러스는 그러나 화웨이 장비 배제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이달 초 에릭슨, 노키아와 5G 전국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공식 밝혔습니다. 여기에 복수 사업자로 삼성전자와 추가 계약한 것이죠. 이번 계약은 작년 말 이후 네 번째 5G 수주입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올해 2월 미국, 3월 뉴질랜드에서 현지 주요 통신사와 5G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은 것으로 삼성전자 관계자는 여러 5G 선도국에서 축적해온 상용화 경험과 독보적인 5G 네트워크 솔루션을 바탕으로 텔러스가 캐나다에서 새로운 5G 시대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텔러스는 기존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5G 구축에는 새롭게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장비 공급 업체를 아예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비디오트론과 계약을 맺으며 처음 캐나다 시장에 진출한 이후 연이어 5G 장비를 공급하게 되면서 캐나다 통신 장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렌 엔트위슬 텔러스 최고 경영자는 통신 기술 분야의 오랜 경험과 커넥티비티 분야의 전문성, 첨단 기술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를 공급사로 선정하게 됐다며 텔러스의 조직적인 역량과 끈기, 선도적인 기상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5G 초기 투자 국가인 한국, 미국, 일본 등에서 5G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새를 불려온 삼성전자가 최근 반 화웨이 전선과 맞물려 이른바 5Eyes라 불리는 미국 기밀정보 동맹국을 중심으로 전선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통신사들은 두세 개 정도의 복수 통신 장비사와 계약을 맺는 만큼 화웨이를 배제할 경우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라며 5G망의 경우 제품을 단순 납품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 등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 부문에서 삼성이 글로벌 통신사들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텔러스와 함께 캐나다 3대 통신사인 벨 캐나다와 로저스 커뮤니케이션 역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한 상태입니다. 벨 캐나다와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은 에릭슨과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인데요. 사실 캐나다와 화웨이는 5G 기술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세계적인 통신회사였던 노텔은 과거 9만 명 이상의 직원이 있었고 시가총액이 한때 토론토 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파산을 하면서 화웨이가 전 노텔의 5G 전문가 5명을 모두 채용하고 동시에 시스코, 알카텔, 루센트 등과 같은 회사로부터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그때 이후 화웨이 캐나다는 지금까지 이미 11년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워털루, 에드먼튼, 밴쿠버의 6개 도시에 모두 조직과 기구가 있으며 1,100명의 직원이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중 600명은 엔지니어들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원 중 9할은 캐나다 현지인이고 오직 1할만 중국에서 파견 온 사람들로 2009년 바로 이 캐나다의 R&D 팀으로부터 시작된 5G 네트워크 개발이
현재 화웨이의 5G 기술을 탄생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견제하는 데에는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화웨이와 중국이 전 세계 5G 시장을 장악해 세계 표준이 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엄청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5G는 단순히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보급 기반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차량 자체의 판단만으로는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죠. 따라서 교통망과 차량 사이에 대용량 초고속의 데이터 통신이 필요한데 이때 5G가 필수입니다. 이렇듯 향후 도래할 디지털 기반 기술의 시대에서 막대한 양의 중요한 데이터가 중국이 깔아놓은 데이터망을 통해 융통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여간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화웨이 제재의 본질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기술 패권의 핵심인 5G에서 가장 앞서 있는 화웨이를 무너뜨림으로써 중국이 5G 주도권을 잡는 것을 막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되찾을 시간을 벌고자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일부 완화되면서 유럽 통신사들이 화웨이 5G 장비를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향후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상됩니다. 시장 조사 기관 IHS 마켓에 따르면 2019년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가 26.2%로 1위를 차지했고 에릭슨과 삼성전자가 호각을 다투고 있는데요. 점점 더 치열해지는 5G 통신 장비 경쟁에서 우리의 삼성이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